만약에요, 여러분의 시간과 제 시간이 서로 다른 속도로 흐른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소설 같은 소리냐고요? 글쎄요, 과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론 중 하나인 상대성 이론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이라는 것의 진짜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시간은 과연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흐를까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셨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해요. 바로 이겁니다. 더 빨리 움직일수록 당신의 시간은 더 느리게 흐른다.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핵심이에요. 진짜 무슨 영화 대사 같죠? 하지만 이건요, 그냥 상상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두 가지 물리 법칙에서 나온 피할 수 없는 결론 같은 거였어요. 아인슈타인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 생각을 완전히 그냥 180도 뒤집어 놓았는데 그 시작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딱 두 가지 아주 기본적인 원리였거든요. 이 간단한 규칙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상하고 신기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자, 그 규칙들이 뭐냐면요. 첫째, 물리 법칙은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된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 같죠? 이걸 상대성 원리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빛의 속도는 누가 보든 얼마나 빨리 움직이면서 보든 항상 똑같다. 이게 바로 광속 불변의 원리인데요. 우주에 절대적인 속도 제한이 걸려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두 번째 규칙, 빛의 속도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아니 근데 움직이는 거랑 시간이 느려지는 거랑 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이걸 머리로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아인슈타인이 아주 즐겨 썼던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사고 실험, 머릿속으로 하는 실험이죠. 빛시계라는 아주 기가 막힌 도구를 가지고 한번 같이 상상해 보자고요. 이 빛시계라는 건요, 구조가 정말 단순해요. 그냥 거울 두 개를 위아래에 두고 그 사이를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빛이 한 번 왕복할 때마다 틱! 이걸 시간의 한 단위로 우리가 그냥 정하는 겁니다. 쉽죠? 자, 먼저 시계가 가만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빛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당연히 위로 쭉 올라갔다가 아래로 쭉 내려오겠죠. 아주 깔끔하게 수직으로만 왔다 갔다 해요. 틱! 톡! 이게 바로 이 시계의 기본 속도, 기준이 되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시계가 옆으로 쌩 하고 움직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밖에서 보는 우리 눈에는 빛이 어떻게 보일까요? 시계가 움직이니까 빛도 그냥 위아래로만 가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대각선으로 V자 모양으로 움직여야 해요. 그럼 어때요? 아까보다 빛이 가야 할 거리가 훨씬 길어졌죠? 근데 여기서 아까 그 두 번째 규칙, 제일 중요한 규칙이 나옵니다. 빛의 속도는 어떻다고 했죠?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속도는 똑같은데 가야 할 거리는 더 길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바로 이겁니다. 움직이는 시계의 틱톡이 멈춰있는 시계의 틱톡보다 더 길어지는 거예요. 이걸 바로 시간 지연이라고 부릅니다. 움직임이 시간을 늘려버린 거죠.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얽혀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발견이 또 하나 따라 나와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이죠. E는 mc제곱.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단히 말해서 에너지랑 질량이 사실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서로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이제 물질과 에너지의 문제로까지 확장되는 정말 엄청난 순간이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건 속도에 대한 거였어요. 이게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잠깐만. 속도 말고 질량은, 우리가 매일 느끼는 이 중력은 시공간에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이 질문에서부터 일반 상대성 이론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빠른 속도가 시간을 느리게 만든다면 이 거대한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중력은 과연 시간과 공간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여기서 아인슈타인이 또 기가 막힌 상상을 해요. 자, 여러분이 창문이 하나도 없는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몸이 바닥으로 꾹 눌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지구가 날 당기는 중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위로 슝 하고 올라가는 가속도 때문일까요?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의 대답은 절대 불가능하다 였습니다. 이 둘은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거죠. 이게 바로 등가 원리예요. 자, 그럼 이제 시공간의 거대한 고무판 같은 거라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우주에서는 이 고무판이 아주 팽팽하고 평평해요. 모든 게 다 직선으로 쭉쭉 움직이죠. 그런데 이 팽팽한 고무판 위에 태양처럼 엄청나게 무거운 볼링공을 쿵 하고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고무판이 움푹 파이겠죠. 질량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주변의 시공간을 이렇게 깊게 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해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태양이 무슨 끈으로 지구를 잡아당겨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구가 태양 때문에 움푹 파인 시공간의 가장자리, 그 길을 따라서 그냥 쭉 직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중력은 힘이 아니라 시공간이 휘어져서 생긴 지형 같은 거였던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근데 이게 다 우주 스케일에 너무 어렵고 추상적인 얘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게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인데 싶으시죠? 사실은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이론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손에 든 스마트폰의 GPS예요. GPS 위성에 있는 시계는요, 정말 재미있게도 두 가지 상대성 이론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위성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도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이 야, 시간 느려져 하고 잡아당겨요. 근데 다른 쪽에서는 위성이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중력이 약하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이 아니야, 시간 빨라져 하고 또 잡아당기는 거죠. 이 두 효과를 컴퓨터가 정말 1초의 오차도 없이 계산해서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GPS는 그냥 고철 덩어리가 돼버려요. 만약에 이 보정을 안 해준다? 그럼 GPS 오차가 하루에 무려 10km씩이나 쌓입니다. 오늘 서울에 있었는데 내일은 수원에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100년도 더 전에 어떤 천재 과학자의 머릿속에만 있던 그 추상적인 이론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길을 찾아주는 보이지 않는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상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블랙홀처럼 무지막지하게 무거운 것들이 서로 부딪히면 시공간이라는 고무판 자체가 물결처럼 출렁거릴 거라고 예측했어요. 이걸 중력파라고 불렀죠. 그리고 딱 100년 뒤에 우리는 정말로 그 시공간의 울림을 들었습니다. 인류가 우주를 보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새로운 감각이 생긴 거죠. 이처럼 상대성 이론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새로운 세계로 이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의 시간, 정말 다른 사람과 똑같은 속도로 흐르고 있다고 아직도 확신하시나요?